네, 이제 NBA 24-25 시즌은 결승전이 끝나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우승으로 끝이 났고요. 이제 여름이니까 프리에이전시가 뭐 어떤 선수들이 다른 팀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지 트레이드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고요. 어, 크게 뭐 트레이드는 이미 케빈 듀란트가 이미 한번 생겨가지고 네 케빈 듀란트가 휴스턴 쪽으로 가는 일이 생겨서 더 큰 트레이드가 나올지 그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프리에이전트 선수들 중에 한 10명 이제 제일 주목할 만한 10명의 선수 그 선수들을 소개하는 프리에이전시에서 이제 뭐 자유계약 선수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세 명의 선수는 다 포함이 돼요. 이제 조나단 쿠민가 그리고 나즈 리드, 그 다음에 줄리어스 랜들, 이런 선수는 이 선수 3명은 전부 10명의 선수에 든 선수들입니다. 프리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제 NBA 같은 경우는 여름은 돈의 시즌이죠. 이제 돈으로 어떤 뭐 팀을 업그레이드하고 돈으로 선수를 데려오고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유계약인데 뭐 프리는 없죠.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다음 이제 선택지를 선택해야 되는 선수들 뭐 그런 선수들도 있고 혹은 뭐 있는 팀에서 서로 만족스러워해서 이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타 팀에서 이제 탐내는 선수들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25 시즌에 이제 프리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이거 막 프랜차이즈를 막 뒤엎을 만큼 뭐 그런 만한 선수는 일단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프리에이전시가 될 수는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뭐 기술적 그러니까 조건으로는 프리에이전트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뭐 르브론 제임스는 그냥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와 묶여 있다고 뭐 그리고 뭐 그 신뢰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거기에는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레가시 그 유산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브로니 제임스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LA 레이커스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떠날 거다 뭐 그런 건 별로 없죠. 그래서 40살이 되는 르브론 제임스의 플레이어 옵션이 5,200만 불의 플레이어 옵션 선수 옵션이 있고 아마 이 옵션 이외에 뭐 한 1년 정도 더 하는 2년짜리 계약 계속해서 뭐 그런 식으로 1+1을 계속 잘 하고 있어서 그런 계약으로 LA 레이커스가 하지 않을까 르브론 제임스에게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뭐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단주가 굉장히 이제 부유한 구단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수들을 또 더 잘 끌어모을 거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떠날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기술적으로는 뭐 프리에이전트이기는 하지만 뭐 그냥 별다른 움직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팀들은 그 포지션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좀 비어 있는 부분을 뭐 채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팀을 좀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자유 계약 선수들을 또 살펴보겠죠. 어쨌든 뭐 그 자유계약 선수들이 지금 그 계약 가능한 선수들은 꽤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이리 어빙 같은 경우는 이제 10인의 선수들에 들지 않은 선수들 중에 카이리 어빙은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뭐 그냥 댈러스하고 익스텐션 한다. 뭐 그 이미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디안젤로 러셀 역시도 아마 화력 좋으니까 뭐 데려갈 만한 선수 이런 선수로 볼 수 있고 조시 기디는 뭐 불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재계약을 아마 할 거예요. 시카고 불스는 코비 하이트, 조시 기디 이런 선수하고 어떤 그 장래를 도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계약할 것 같고 그리고 니켈 알렉산더 워커 이 선수도 언젠가는 조금 더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수비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어쨌든 콤보 가드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 그리고
퀸틴 그라임스 이 선수도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에서 가서 갑자기 굉장히 폭발을 좀 하는 근데 이제 백코트가 좀 너무 좀 과도하게 많다 선수들이. 그래서 퀸틴 그라임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조금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바비 포티스 같은 경우에는 밀워키 소속의 이 밀워키 소속 팀에 남기 위해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디스카운트를 할 거냐, 혹은 브룩 로페즈 이 선수도 이제 밀워키의 이제 빅맨인데 뭐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밀워키가 로스터가 진짜 어떻게 구성될지 상당히 궁금해요. 10명이 일단 10명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올라온 선수는 이제 제임스 하든 선수고 3,600만 불의 선수 옵션이 있어요. 제임스 하든이 벌써 이제 17번째 시즌이에요. 그리고 35살이 이제 돼 갑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어시스트 8.7개로 5위를 했죠. 어시스트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든의 플레이메이킹 꽤나 좋아요. 클리퍼스에게는 잘 들어맞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하든이 옛날만큼 치명적인 득점 뭐 35득점 이런 정도, 뭐 평균 30득점 넘고 뭐 이런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한 뭐 23득점, 하든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만 또 그냥 보통 생각해 볼 때는 23득점도 상당히 고득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든이 어쨌든 올 NBA 서드 팀에 선정될 정도로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스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 선수가 여전히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짱짱하다. 그래서 하든이 아마 클리퍼스하고 다시 뭐 재결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LA가 좋기 때문에 하든이 또 약간 좀 어떤 그런 즐기는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LA가 아마 좀 잘 맞을 거예요. 그래서 홈타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 LA 쪽에 머물 것 같은데 챔피언십을 여전히 우승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조건이 온다 그러면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자유 계약 선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자유 계약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승팀의 어떤 구애가 있다, 우승팀 가능성이 있는 팀에서 구애가 어떤 뭐 하든을 원한다 그러면 그건 또 혹시 모릅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나즈리드 같은 경우는 이 기사에는 났는데 실제로 이제 나즈리드 같은 경우는 뭐 재계약을 했어요. 미네소타 팀볼브스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뭐 여기 있는 내용으로는 뭐 사실은 별로 얘기를 할 게 없는데, 어쨌든 뭐 이 나즈리드가 후보로 나서면서 벤치에서 나서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 연봉은 상당히 박앤세일한, 그러니까 저렴하게 띄워줬어요. 상당한 기간을. 그래서 시장이 이제 뭐 나즈리드가 뭐 선발 선수 정도의 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거고, 어쨌든 식스맨상을 받았던 선수고, 그리고 그 정도 식스맨이라기보다는 뭐 약간 주전에 가까운 식스맨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뭐랄까 이 선수를 원하는 팀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나즈리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옵션 그거는 이제 거절을 했고, 그래서 이제 프리에이전시를 뭐 노렸는데 결국은 뭐 팀볼브스가 거액으로 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뒷부분은 좀 맥이 빠지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좀 지난 기사를 제가 보다 보니까 뭐 조금 한 며칠 지난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리드 같은 경우는 언더사이즈 센터고 뭐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센터고, 그 다음에 뭐 보드 장악력이 상당히 좋지는 않지만 그럭저럭이고, 하지만 이제 3점이 좋죠. 요즘 뭐 스트레치형 빅맨 이런 선수들이 NBA에서 좀 가치가 있는데 뭐 그런 스트레치형 빅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득점의 성공률이 뭐 한 40%는 안 되지만 한 38%니까 굉장히 좋은 편이고, 득점력도 뭐 14.2득점이니까 그 벤치에서 출전하는 거 치고는 상당히 좋죠. 그리고 드리블을 하지 않고 스코어, 그러니까 받아서 캐치앤슛 뭐 이런 것들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공격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울브스는 원하죠. 여전히 계속 유지하기를. 근데 이제 그 나즈리드도 센터고, 루디 고베어도 조금 보면 오버페이고, 그래서 그 같은 포지션에 그렇게 오버페이 많이 하는 게 괜찮냐? 했습니다. 이미 미네소타 팀볼브스는 했고요.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이 미네소타 팀볼브스에 또 3천만 불 조금 넘는 금액으로 선수 옵션이 있는데, 랜들이 그 미네소타 팀볼브스에서 굉장히 잘했죠. 한 시즌 뛰었는데 상당한 이 플레이오프의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의 그 서부지구 결승에서는 그의 약점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이즈가 큰 센터들, 또 힘 좋고 높이 좋은 그런 센터 포워드도 진, 그러니까 하텐슈타인하고 챗 홈그렌인데 그 두 선수한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또 줄리어스 랜들이 첫 플레이오프 1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거의 그냥 멱살 캐리 하듯이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에 좀 죽을 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상당히 선수 가치도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들이 도대체 익스텐션을 할지, 미네소타에 그대로 머무를지, 아니면 프리에이전트 마켓을 다시 한번 노릴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모르는 상태고요. 나즈리드하고 상당히 큰 계약을 한 거 보면 줄리어스 랜들과의 계약에 조금 미네소타 팀볼브스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줄리어스 랜들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빅마켓 쪽을 조금 선호할 것 같아요. 자기 뛰었던 곳 또 LA 레이커스도 있고 뉴욕 닉스도 있고 그런 쪽을 조금 선호하는 선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트레이드가 돼서 미네소타 팀볼브스에 뛸 수밖에 없었고요, 1년은. 그리고 마일스 터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페이서스에 굉장히 오래 있었죠. 10시즌 있었고, 그리고 인디애나가 결승전에 이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는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 페이서스가 이 선수한테 그 정도 돈을 줄지 말지, 기간과 돈을 어느 정도 줄지 계속 좀 주판을 튕기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터너 역시도 스트레치형 빅맨입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터너가 이제 결승전에서는 너무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터너 자신이 가치를 굉장히 내리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에 터너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어요. 센터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터너가 조금 재계약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왜냐하면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진짜 빅 마켓 구단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 잘 쏙쏙 데려오고 이럴 수는 없는데, 이 센터 자원으로 마일스 터너 선수 정도면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선수하고 뛰어왔기 때문에 그럭저럭 버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조나단 쿠민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이 선수도 상당히 이제 주목을 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나단 쿠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흥미로운 시즌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 감독인 스티브 커가 상당히 이 선수의 출전 시간을 줄여버렸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쿠민가가 잘했어요. 15.3득점을 했어요. 23.4분 출전에 15.3득점이니까 36분 정도 한 사람이면 3, 4점 이 정도가 되는 득점력이고, 슛 성공률도 48.4%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이 플레이오프에서 이 정도의 15.3득점을 해버렸으니까, 그 플레이오프가 또 그 경기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강심장도 보여줬고 여러 가지. 그래서 쿠민가가 갑자기 또 좀 버리는 패 비슷했는데 또 버리기 아까운 패,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2세밖에 안 됐고 아직까지는 발전할 여지가 많고, 이 선수가 왼쪽이 약해요. 오른쪽만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 두 양쪽을 좀 디벨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왼쪽도 요즘은 좀 되고 근데 좀 엉성하긴 하죠. 어쨌든 그 왼쪽을 확실하게 한다 그러면 이 선수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좀 많고, 그러면 팀은 이 쿠민가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줄 수 있냐, 그 부분이 조금 상당히 좀 문제거리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오버페이 되는 선수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아무튼 쿠민가하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쿠민가에게
그냥 쿠민가가 그냥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어떤 보상 선수 혹은 뭐 그런 뭐 트레이드 자원 요런 여러 가지 좋은 선수 그냥 쿠민가가 그냥 떠나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쿠민가가 트레이드 되든지 뭐 이렇게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의 또 생각보다 꽤나 에이스인 캠 토마스, 뭐 브루클린 네츠에서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에이스일 수 있는데 캠 토마스 이 선수는 아마 이 브루클린 네츠가 캠 토마스하고는 어그리먼트를 그러니까 합의를 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네츠가 그 계약을 안 한다 그러면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네츠도 그렇고 캠 토마스도 그렇고 뭐 서로 뭐 좋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캡 스페이스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봉을 많이 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싼 선수들만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비워냈잖아요. 뭐 그래서 그 비싼 선수들 다 비워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리빌딩 모드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캠 토마스에게 근데 그러면은 상당한 돈을 안겨주면서 이제 중심축을 잡는 거를 그 어떤 그런 요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 그만한 선수인가 그 부분은 좀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는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미칼 브리지스처럼 그렇게 누군가 캠 토마스를 데려가기를 엄청 원해가지고 픽을 들고 싸들고 온다 그러면 또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죠. 데니스 슈로더 선수는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인데 이 선수는 아마 또 트레이드가 되겠죠. 안 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니맨, 슈로더는 이제 9팀 옷을 입었고, 11시즌에 거의 한 시즌마다 한 팀을 계속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팀에 가나 역할을 잘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세 팀에 뛰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좋은 모먼트를 갖고 있고, 그리고 피스톤스에서 굉장히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미래에도 그런 관계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슈로더가 잘 어떤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에 계속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슈로더가 평균 득점이 12.5득점 그리고 49.1%를 플레이오프에서 했고 그리고 백업이 괜찮죠. 백업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데니스 슈로더는 어쩌면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명이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선수 말릭 비즐리가 이제 지난 시즌에 완전 터졌죠. 그래서 3점 슛으로 아주 진짜 끝내주는 선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 역시도 피스톤스에 아마 좀 그대로 남지 않을까 가치는 많이 높아졌지만 또 이게 좀 약간 애매한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에 상당히 잘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즐리 같은 경우는 3점 슛 성공 개수에서 2위 그러니까 319개를 넣었고 스테판 커리보다도 더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3점 슛률이 41.6%니까 이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지금 600만 불에 뛰고 있는데 아마 리그에서 이렇게 싼값으로 헐값으로 봉사를 하는 선수는 말릭 비즐리가 유일하지 않나. 최고로 헐값으로 봉사하고 있는 선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스의 타이 제롬 이 선수가 또 꽤나 정규 시즌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캐벌리어스가 정규 시즌 1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는데 사실은 이 선수는 동부지구에서의 플레이오프에서 뛰는 걸 보고는 이 좀 타이 제롬 조금 약하다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타이 제롬이 12.5득점 그리고 슛 성공률이 51%고 19.9분밖에 안 뛰었어요. 그래서 30 몇 분 뛴다 그러면 한 20득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식스맨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캐벌리어스의 이 백코트가 워낙 지금 좋은데 미첼이랑 갈랜드 다 좋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식스맨 이만한 선수도 구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돈을 쫓거나 혹은
클리블랜드에 계속 머무르거나 뭐 이런 둘 선택이 일단 있는 상태고, 이 타이 제롬이 이제 돈을 원한다 그러면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는 뭐 좀 계약을 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크리스 볼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1년 뛰었고, 그래서 40이 되었죠. 폴이 이제 뭐 지금 도대체 뭐 어떤 팀을 고를까? 이것도 상당히 어쨌든 근데 아마 우승하기 좋은 팀 이런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상당히 좋은 계약을 받던가. 근데 40세의 선수에게 뭐 굉장히 뭐 3, 4년 이렇게 할 팀은 별로 없을 거라서 그래서 아마 뭐 우승권 팀으로 옮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스포츠로 오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아마 뭐 딴 팀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또 OKC에서 샤이 길적스 알렉산더를 육성해낸 뭐 그런 대단한 어떤 멘토, 그게 이제 폴이 그러니까 안 뛰더라도 폴은 뭐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이고, 아마 뭐 명예의 전당에 가겠죠. 챔피언십 우승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우승을 하고 싶어서. 매버릭스로 갈까요? 매버릭스로 가면 상당히 좋기는 해요. 예, 카이리 어빙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 폴이 매버릭스에 간다 그러면은 굿핏은 좋은 어떤 조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혹은 뭐 크리스 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기 홈타운이 LA 쪽이기 때문에 뭐 LA 레이커스 뭐 이런 쪽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혹은 LA 클리퍼스도 뛰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한번 또 뭐 고려해 볼 수 있고 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10명의 프리에이전트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